교육은 좀 더 밀도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핵심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 거고 되도록이면은 엑기스만 알려드릴 거예요. 잘 소화 흡수해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잘 소화되고 흡수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해 봅니다. 프로들만이 보는 불꽃놀이 캔들의 원리. 이 캔들의 원리. 지금 여기에서 보는 이 부분들이 다 캔들이에요. 그죠? 지금. 이건 양봉, 요거는 바닥에서 십자선 나온 거고, 요건 음봉. 그쵸? 이런 캔들에 대한 부분이 연결이 돼서 이동평균선, 평균이라는 부분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이 5일 이동평균선은 이 바들의 5개의 가격을 더해서 5로 나눈 게 5일선이고, 10일간의 움직임을 10으로 나눈 게 10일 이동평균선. 20일은 20일 이동평균선이고, 한 달에 20일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보통 20일 거래를 하거든요. 1년이면은 12개월이니까 240일. 그래서 그거를 1년선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불꽃놀이 캔들에 대한 부분에 캔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캔들에 대한 부분 한번 봐보자. 전에 질문 한번 해주신 적 있잖아요. 양봉하고 음봉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거는 캔들에 대한 요 부분을 좀 명확히 알면 됩니다. 몸통이 있고, 여기가 종가, 여기 종가, 그 다음에 시가가 있어요.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양봉.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음봉.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주가는 마이너스인데, 근데 어떻게 양봉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가보다는 오늘 시작한 부분에서의 스타트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봉은 여기서 출발. 이 가격대역에서 출발을 해서 주가가 내렸다가, 그러면 그때는 음봉을 그렸을 거예요. 음봉을 그렸다가 밀어 올리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양봉으로 그려졌고, 더 밀어 올렸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가가 되는 거죠. 고가. 요거는 저가가 되겠네요. 그죠? 저가. 그죠? 저가. 이거는 고가.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제일 기초예요. 이 부분이 돼야 파동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끝난 부분이 여기가. 끝난 부분. 깜짝 놀랐네. 갑자기 까매져서. 끝난 부분이 요게 종가. 요거는 시가. 요거는 종가. 아셨죠? 자, 봐보세요. 음봉은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시작점. 스타트. 그래서 올라왔다가 이때에는 양봉이 그려졌겠죠. 내린 거예요. 계속 내리다가 더 내렸다가 말아 올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가는 여기에 와 있고 시가 있고, 그래서 음봉으로 그려진 거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파동으로 그릴 거예요. 파동으로 그리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해되시죠? 이젠.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는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음봉, 양봉. 요거는 절대 양봉이네요. 절대. 그죠? 이거 지우고, 이건 절대 양봉이네요. 그죠? 아래 꼬리도 없고 윗꼬리도 없고.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을 해서 쭉 밀어 올려서 양봉으로 끝난 거. 그죠? 이제 알겠죠? 요거 음봉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작을 해서 쭉 밀었다가 꼬리 달고 위로 올린 거죠. 이 꼬리 달고 위로 올린 부분이 의미 있는 이동 평균선에서 닫고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세력이 작용을 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주가가 내려온 그런 상황에서 종가 부분에서 십자가 그려지거나 고점에서 십자가 그려지면은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올라온 부분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이 팽팽히 겨루어지고 있으면은 시세가 반전됐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바닥 부분에서 시세가 반전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 부분에서 일봉,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봉들에 대한 연합적 부분이 만들어진 그런 상황일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십자.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온 부분에서 전환됐다. 그래서 십자가 전환선이에요. 십자가 전환선인 그런 상황에서 이 전환선인 부분에서 이 십자의 위아래 꼬리,
위아래 꼬리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여기서는 두 번이나 그렸기 때문에 반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반전한 부분에서 양봉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올라올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 판단하는 부분을 짧게 기법화시켜서 시스템화시키면은 하나의 기법과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움직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봉의 세기를 한번 보자. 봉의 세기를. 이거보다는 이게 더 센 것 같아요. 봉의 크기도 크고. 요 봉보다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위아래 꼬리는 있지만 이 몸통의 부분이 훨씬 더 커요. 얘보다는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아래 꼬리 밀어 올리는 힘도 있었고 윗꼬리도 없이, 이 윗꼬리 다른 것도 없이 밀어 올렸잖아요. 시작을 해서 종가가 여기니까 결국은 이 종가에서 다음에 움직일 땐 더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선은 항상 전환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추세가 형성된 여건에서 십자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십자선이 만들어진 그런 상황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전환된다. 그래, 맞아요.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는 전환이 되는데요. 이 십자선이 지속형이 될 수 있어요. 지속형. 지속형. 이 지속형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수급에 대한 여건을 이때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수급 여건 파악을 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할 수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차트에 대한 여건에서도 움직이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십자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진행되는 그런 여건. 전환은 됐지만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게끔. 그럼 여기서는 전환이 돼야 되겠네요. 내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내리는 부분에서는 요 산이 나오면 전환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지만 전환되는 게 아니라 지속형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 판단하는 기준은 차트 배열이나 차트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면서 눈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 기본적 부분에서는 바의 길이,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부분, 즉 바닥 부분에서의 십자선이 만들어지거나 고점에서 십자선이 만들어질 때는 전환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끌고 가야 됩니다. 자, 음봉으로 나온다면은 음봉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음봉의 세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제일 음봉이고, 여기서 맞으면은 주가는 그냥 거의 쏟아진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봉우리가 나올 때에는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다만 이런 봉우리가 나올 때 연결되는 고리가 있습니다. 연결되는 고리. 이 부분을 우리는 복합 캔들의 추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복합 캔들의 추적에 제일 강하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적산병, 흑산병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알겠죠, 그죠?